그날 밤 서울에는 3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70세의 김상만은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빗물이 옷깃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밤이었죠. 상만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사는 집에서 기다리는 건 텅 빈 거실과 차가운 저녁뿐이었지만 그래도 집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은 상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상하네. 상만이 중얼거렸어요. 평소 지나던 길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바닥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순간 발밑이 꺼지면서 상만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맨홀 뚜껑이 빗물에 떠내려가면서 구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아, 상만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차가운 하수구 물속으로 몸이 빠져들어갔어요. 70세의 노인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상만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 순이가 먼저 가면서 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순이를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답게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맨홀 벽을 더듬어가며 간신히 위로 올라갈 구멍을 찾았어요. 팔 힘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간절함이 힘을 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상만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폭우 소리가 너무 커서 누가 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절친한 친구 영배와 약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시간여 만에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상만의 도움 요청을 들었어요. 119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상만이 맨홀에서 끌려 나올 때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뻔했어요. 70세 나이에 이 정도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만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는 살아났을까? 다음 날 아침 상만의 소식을 들은 영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배는 상만보다 2살 아래인 68세였지만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형처럼 동생처럼 지내온 사이였어요. 상만아, 정말 놀랐다. 어떻게 된 거야? 상만은 영배의 얼굴을 보자 울컥했어요. 영배야, 나 죽을 뻔했어. 그런데 살아났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영배는 상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직 필요로 하시나 보다. 감사해야지.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상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죽음 앞에서 되돌아온 경험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거든요.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상만은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배가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만아, 몸은 괜찮아? 뭔가 필요한 거 없어? 상만은 친구의 관심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영배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배는 최근에 간 질환 판정을 받았거든요. 자신이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칠 후 상만은 영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두 친구는 벤치에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영배야, 내가 물에서 살아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 나이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영배도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자고 말이에요. 상만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배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영배의 인생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배야, 너 정말 평생 운이 좋았지. 상만이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큰 일들마다 항상 좋은 쪽으로 흘러갔잖아. 영배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상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말 그랬어요. 1960년대 중학교 입학시험 때 영배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합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해의 시험 문제가 영배가 유일하게 잘 아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너 정말 신기했어. 수학 문제가 하나도 안 틀렸다며? 아, 그때 말이야. 영배가 추억에 잠겼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평소에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 그날따라 모든 문제가 쉬워 보이더라고. 마치 누가 옆에서 속삭여주는 것 같았어. 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영배에게는 자주 일어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배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대학 입학시험에서 운 좋게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너 그때 연세대 합격했을 때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 상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나도 믿어지지 않았어. 모의고사 때는 항상 중간 정도였는데 본 시험에서 갑자기 잘 됐더라고. 영배는 그때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았어. 대학 졸업 후 영배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나중에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영배는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우연이었잖아. 너 원래 다른 회사 가려고 했다가 버스 놓쳐서 그 회사 면접 보러 간 거. 맞아. 그날 버스가 고장 나는 바람에 다음 버스를 탔는데 그러다가 그 회사 앞을 지나게 된 거야. 아, 여기도 면접 봐볼까? 해서 들어간 게 인생을 바꿨지. 영배는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1980년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배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친구 추천으로 강남의 작은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몇십 배로 올랐습니다. 그때 너 진짜 깜짝 놀랐잖아. 땅값이 그렇게 오를 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는데. 응, 나는 그냥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을 뿐인데. 영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모든 게 타이밍이었어.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일찍이어도 그런 기회를 못 잡았을 거야. 주식 투자도 비슷했어요. 영배는 경제에 대해 잘 몰랐지만 우연히 들은 정보로 주식을 샀다가 큰 수익을 얻었어요. IMF 때도 너 혼자 손해 안 봤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그것도 정말 운이었어. 며칠 전에 모든 주식을 팔았거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IMF가 터진 거야. 영배 자신도 신기해했어요. 상만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우면서도 신기했어요. 영배야, 너는 정말 복받고 태어난 것 같아.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런 대박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보다는 친구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상만아, 내가 운이 좋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거든. 영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처럼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게 더 복된 삶이야. 그날 저녁 상만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영배의 운 좋은 인생과 자신의 평범한 인생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부럽다는 생각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거든요. 영배도 상만과 헤어진 후 집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운이 좋았던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상만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진실한 우정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었어요. 영배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 간경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었고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상만은 영배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상만아, 나 큰일 났어. 영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 그렇지 않으면 6개월도 못 버틴다고 해. 상만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운이 좋았던 친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만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영배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배야,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상만아. 너 물에 빠진 일로 걱정 많이 했는데 내 일로 또 걱정 끼치기 싫어서. 영배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상만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 환자분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이식 수술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증자를 찾는 것이죠. 영배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간 이식은 가족이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증자도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위험도 따르거든요. 영배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상만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영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 교회 다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어? 상만은 영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부탁할게.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사실 영배는 평생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특별히 믿는 종교도 없었고 기도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매달리고 싶었어요. 특히 상만의 신앙을 보면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만은 그날부터 영배를 위해 매일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서 영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영배의 상황을 듣고 특별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영배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좋은 기증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영배는 상만의 기도 소식을 듣고 감동했어요. 평생 함께 자란 친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상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며칠 후 영배가 상만에게 말했어요. 나도 기도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 수 있어? 상만은 깜짝 놀랐지만 기뻤어요. 영배가 종교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 상만이 영배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고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배는 그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세요. 며칠이 지나자 영배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만아, 신기해.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이런 느낌이 처음이야. 상만도 영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부터가 은혜야. 두 친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배의 큰아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간을 드릴게요. 검사해보니까 제가 기증할 수 있대요. 영배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봐. 영배가 상만에게 말했어요.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상만아, 너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 상만도 감격했습니다. 친구의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배의 간 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술 전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영배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 상당했거든요.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났습니다. 상만아, 내가 가진 땅들 얘기해 줄게. 영배가 상만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강남에 있는 그 땅 말이야.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상만은 궁금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돼? 처음에 평당 1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야. 정확히 100배가 오른 거지. 영배의 말에 상만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지금 몇십억은 되겠네. 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땅만 해도 50억은 넘어. 다른 부동산까지 합하면. 글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 상만은 친구의 엄청난 재산에 새삼 놀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 영배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평생 운 좋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내 몸은 망가져 버렸네. 상만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영배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삼성전자를 오래전에 샀는데 그것도 몇십 배가 올랐어. 어떤 날은 하루에 수억씩 벌기도 했지. 상만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너는 정말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것 같아. 상만이 말했어요. 손 떼는 것마다 돈이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영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만아, 나도 처음에는 내가 투자 천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지. 이건 그냥 운이었다고. 영배가 기억하는 가장 큰 수익은 1990년대 말 IT 주식이었어요.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IT 주식을 샀거든. 그런데 몇 달 만에 10배가 올랐어. 하루에 돈이 몇억씩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꿈 같더라고. 상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영배야,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지 않아?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맞아. 그게 요즘 내 고민이야. 영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내 재산을 두고 벌써부터 눈치를 보거든. 겉으로는 아버지 건강만 걱정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상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영배는 특히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거둔 경험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손해봤는데 나는 며칠 전에 모든 주식을 팔았거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때도 몇십억 정도 벌었지. 상만이 물었어요. 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게 잘 풀렸지. 하지만 영배는 이제 돈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만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 없어져. 상만도 깊이 공감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 같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영배는 자신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사실 특별한 원칙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직감을 믿었을 뿐이지.
이상하게도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감이 왔어. 상마는 그런 직감이 신기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영배가 계속 말했어요.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일 주식을 다 팔아라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다 팔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어. 상마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투자할 때마다 뭔가 알려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 영배의 말에서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상마는 영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큰 복이구나. 영배는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영배야, 너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상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배는 상만의 말에 고마워했어요. 상만아, 그건 너 같은 친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너를 보면서 항상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영배의 마음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수술 후에 투자할 기회가 또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만아, 솔직히 말하면 투자가 재미있어. 돈을 버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스릴 넘쳐. 상만은 그런 영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겠어. 영배가 말했어요. 건강이 회복되면 돈벌이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너처럼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말이야. 상만은 영배의 변화된 마음가짐을 보며 기뻤어요. 그날 저녁 두 친구는 오래 대화를 나누었어요. 영배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상만과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것은 주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쓰고 싶어. 상만은 영배의 계획에 감동했어요. 영배의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준, 작은아들 민수, 그리고 딸 미영이 모두 병원에 모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생체간 이식 수술이 가능한데 가족 중 누가 기증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상만도 영배의 부탁으로 가족 회의에 참석했어요. 오래된 가족 친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배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큰아들 민준이 먼저 나섰어요. 제가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민준은 35살로 회사원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들 민수도 나섰습니다. 형, 저도 검사 받아봤는데 제가 더 적합하대요. 나이도 어리고 회복도 빠를 거라고 하네요. 민수는 32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형만 희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딸 미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오빠들, 나도 검사 받을 거예요. 여자라고 못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미영은 30살로 간호사였는데 의료진과도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영배는 자식들이 앞다투어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자식들의 효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못 보던 아이들이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뭉쳐주니 감동이었습니다. 상만도 옆에서 지켜보며 부러웠어요.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내 순이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영배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더욱 부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세 분 모두 기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나 부작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은 며칠 더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영배는 상만과 단둘이 대화했어요. 상만아,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자식 셋이 모두 나를 위해 간을 주겠다고 하네. 상만은 영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하지만 상만의 마음에는 쓸쓸함이 있었어요. 나는 자식도 없고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영배는 상만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상만아, 너에게는 나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 우리가 내 가족이야. 며칠 후 가족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의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민수가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민수는 건강 상태가 가장 좋았고 간 재생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영배의 아내도 남편과 아들을 위해 든든하게 버텨주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가족의 사랑과 결속력이 이렇게 강할 줄 영배도 몰랐어요. 수술 전날 밤 영배는 각 자식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평소에 바빠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준아, 내가 맏아들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민수에게는 특히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민수야, 내가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는구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야. 민수는 당연한 일하는 건데 모료라고 했지만 영배는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어요. 딸 미영에게는 다른 걱정을 표현했어요. 미영아, 너도 결혼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아버지 일로 신경 쓸 일 많아져서 미안해. 미영은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상만은 영배 가족의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가족이겠구나. 자신에게는 그런 가족이 없지만 영배라는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영배도 상만의 마음을 알았어요. 상만아, 내 가족이 곧 내 가족이야. 우리가 가족 아닌가? 상만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거든요. 수술 전날 밤 영배는 상만에게 말했어요. 상만아, 만약 내가 수술을 못 버티면 우리 가족들 좀 챙겨줘. 상만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영배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영배의 간 이식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만은 영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영배야, 수술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시편 23편을 읽어보는 거야. 영배는 시편이 뭔지 잘 몰랐지만 상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만이 시편 23편을 읽어주자 영배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답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 상만은 영배에게 이 시편을 필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필사? 그게 뭐야? 영배가 물었어요. 상만이 설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야. 그러면서 묵상도 하고 마음에도 새기는 거지. 영배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해보겠다고 했어요. 상만은 영배에게 아름다운 필사 노트와 펜을 사다 주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봐. 시편 23편을 1000번 쓰는 게 목표야. 영배는 깜짝 놀랐어요. 1000번? 그게 가능해? 상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루에 10번씩만 써도 100일이면 끝나. 천천히 해. 영배는 그날부터 시편 23편 필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점차 익숙해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필사를 하면서 영배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수술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상만아, 신기해. 이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상만은 영배의 변화를 보며 기뻤어요. 영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필사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쓸 때마다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병원 생활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배는 시편 23편을 300번 정도 썼어요. 이제는 외워질 정도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부분은 특히 수술을 앞둔 영배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상마는 영배의 필사 노트를 보며 감탄했어요. 영배야, 글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 처음보다 훨씬 깔끔해졌어. 영배도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글씨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 수술 전날 밤 영배는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썼어요. 정확히 1000번째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은총이 반드시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 구절을 쓰면서 영배는 눈물을 흘렸어요. 상만아 고마워. 이 일을 제안해줘서. 영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1000번을 쓰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수술이 무섭지 않아. 상만도 감동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수술 당일 아침 영배는 차분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떨리지? 아내가 물었지만 영배는 전혀 안 떨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영배는 상만에게 말했어요. 상만아, 내가 만약 수술 중에 깨어난다면 시편 23편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상만은 영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상만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만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배를 지켜주세요.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수술 중에 일어났어요. 영배가 나중에 말한 이야기로는 수술 중간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 마취가 덜 된 상태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시편 23편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수술대 위에서 영배는 마음속으로 시편을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편안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환자가 이렇게 안정된 수술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뻤어요. 정말 기적이야. 상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편 23편의 힘이구나. 영배의 가족들도 감격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수술을 잘 견뎠고 아버지도 세간을 잘 받아들였어요. 영배의 간 이식 수술이 성공한 후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영배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얼굴색이 건강해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상만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친구를 돌봤어요. 상만아,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어. 영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더라고. 보통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상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되자 영배는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병원 서기 김 씨에게 큰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김 씨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배가 입원하는 동안 온갖 서류 처리와 각종 민원을 도와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친절했고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먼저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김석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배가 김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김 씨는 당연한 일했을 뿐인데요 라고 했지만 영배는 그분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김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안 됩니다. 영배는 끝까지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돈이 많지만 선생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김 씨는 영배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상마는 그 모습을 보며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났어요. 주인공 스크루지가 병을 계기로 변화하는 이야기와 영배가 겹쳐 보였거든요. 영배야, 너 정말 변했구나.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 영배는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간병사분들, 심지어 병원 경비 아저씨에게까지 선물을 전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라는 마음이었어요. 의사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더 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의사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영배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간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영배는 간호사들 개개인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마는 영배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어요. 영배야, 너는 정말 디킨스 소설의 주인공 같아. 병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네. 영배는 그 비유가 재미있다며 웃었어요. 상만아, 나는 죽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다른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영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영배의 감사 표현은 병원 전체에 화제가 되었어요. 저런 환자는 처음이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퇴원할 때 인사만 하고 가는데 영배는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병원장도 영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병원장은 영배를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영배는 상만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회장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생긴 것 같아. 예전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영배를 배웅했어요. 회장님, 건강하게 사세요.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영배는 그런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행복했어요. 상마는 영배와 함께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건 이런 거구나.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영배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영배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후 상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상만이 평생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상만아, 너 어릴 때 드럼 치는 걸 좋아했잖아. 영배가 물었어요. 상만은 깜짝 놀랐어요. 어?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게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인데. 영배는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의 꿈을 어떻게 잊어? 너 그때 드럼 세트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르다가 혼만 났잖아. 그때는 1960년대였어요. 상만의 집은 가난해서 드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상만은 책상을 두드리며 드럼 연주하는 흉내를 냈어요. 영배는 그런 상만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워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영배야, 이제 와서 드럼이 무슨 소용이야? 70살에 드럼을 배워? 상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배는 진지했어요. 상만아,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의 꿈이 더 소중해져. 이제라도 해보자고. 며칠 후 영배가 상만의 집 앞에 큰 트럭을 몰고 왔어요. 트럭에서 내린 건 최고급 전자드럼 세트였습니다. 이거 뭐야? 정말로 드럼을 산 거야? 상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헤드폰 끼고 연주할 수 있어. 이웃에게 피해도 안 주고 말이야.
영배가 설명해 주었어요. 전자드럼은 소리 조절이 가능했고 다양한 음색도 낼 수 있었습니다. 상마는 그 정교한 장비에 감탄했어요. 영배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상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배는 친구를 위한 선물인데 값이 중요해. 라며 웃었어요. 사실 그 드럼 세트는 몇 천만 원이나 하는 고급 제품이었어요. 설치가 끝나자 상만은 조심스럽게 드럼스틱을 잡아보았어요.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드럼스틱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어떻게 치는 거더라? 영배가 인터넷으로 기초강의 영상을 찾아주었어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야. 집에서도 전문가한테 배울 수 있어. 상만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리듬을 성공했을 때 상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영배야, 들어봐. 진짜 드럼 소리가 나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상만을 보며 영배도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상만은 드럼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리듬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패턴도 시도해봤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역시 젊었을 때 관심이 있었던 일은 달라. 한 달 후 상만은 간단한 곡 하나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틀즈의 Let It Be였습니다. 영배를 초대해서 연주를 들려주었을 때 두 친구 모두 감동했어요. 상만아, 너 정말 잘한다. 상만은 드럼을 치면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았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영배는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라고 말해주었어요. 드럼 연습은 상만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어요. 매일 연습할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영배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상만이 영배에게 말했어요. 영배야, 우리 같이 밴드 해볼까? 영배는 깜짝 놀랐어요. 밴드? 우리 나이에? 하지만 상만은 진지했어요. 너는 키보드 배우고 나는 드럼. 어때? 그 아이디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70세 밴드라니 상상만 해도 재미있네. 두 친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밴드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몇 달 후 두 친구는 정말로 다른 시니어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했어요. 기타 치는 할아버지, 베이스 치는 할머니까지 합류해서 4인조 밴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실버 사운즈였어요. 첫 공연은 동네 경로당에서 열렸어요. 관객들은 대부분 또래 어르신들이었는데 박수가 엄청났어요. 우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상만은 드럼을 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늦게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70세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구나. 모든 것이 영배의 우정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친구가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했어요. 우리 정말 오래 살자. 영배가 말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계속 친구하자고. 상만도 깊이 공감했어요. 영배야, 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생각났던 게 너였어. 너와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 상만이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너도 간 수술 받으면서 비슷한 생각했지. 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 깨달았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특히 너 같은 친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이야.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약속하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함께 하자고. 상만이 말했어요. 영배가 손을 내밀었어요. 약속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로 지내자.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어요. 그날 밤 상만은 집에서 드럼을 치며 생각했어요. 친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날도
결국은 너와 더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영배도 자신의 집에서 새로 산 키보드를 연주하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상만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늙어가자.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두 친구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0세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더욱 깊어진 우정.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